7월 이전에는 9억 이하의 아파트 세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6억짜리 아파트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7월 이전에는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조금 저소득층의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 기회는 더 줄어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집을 사지 않도록 막았어요. 근데 다주택자가 막혔냐? 아니에요. 무주택자가 막힌 거예요. 다주택자는 신경 안 써요. 원래 대출이 안 돼요. 지금 뭐 집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집 살 때 주담대 되나요? 안 되죠. 전세자금 대출 빌려놓고 그 이제 갭 투자를 하려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다주택자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무주택자한테 문제가 생기고 현금 부자한테는 자유로운 시장이에요. 이게 이제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거고 문제는 이 양극화의 심화는 가격의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가격의 부작용. 저는 이제 가격의 부작용이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요. 7월 이전에는 9억 이하의 아파트 주택들이 가격 상승이 조금은 세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월 1일 이전에 9억 이하의 아파트가 대출이 더 잘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7월 1일 이후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6억 이하의 경기도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도의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30평 기준으로 6억짜리 아파트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의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7월 이전에는 요런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조금 가격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부작용이면 부작용이지만요. 지금 9억짜리 이하 아파트가 서울에서 밀집돼 있는데 아니면 좀 간혹 아직까지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9호선 라인에 이런 양평동이라든지 영등포구의 중공업 지역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아직까지 뭐 이제 20평대라든지 몇몇 아파트들이 9억 미만으로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7월 1일 이전에 소진이 되면서 가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우선은. 그리고 여기서 가까이 가면은 노량진 뉴타운하고 이제 이런 흑성 뉴타운 사이에도 구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동작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위로는 용산이고 옆에는 여의도고 반대쪽은 강남권이에요. 그리고 9호선이 연결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노량진 뉴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흑성 뉴타운이 두 개의 큰 축이 기둥으로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아파트들도 사실은 뭐 오르는 거는 지금 9억짜리가 거의 없지만 그 사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20평대나 이런 게 9억짜리 미만으로 조금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대출 받기 전에 빨리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9억 이상은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9억 이하가 되게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신대방 쪽 이쪽에 보면은 신안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림선이라든지 기존의 7호선 사이에 보면은 기존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아직까지 9억 미만짜리의 일부 아파트들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거의 이제 9억에 도달했죠. 이런 아파트들도 대출이 되니까는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런 그 북아현 뉴타운이랑 그다음에 아현 뉴타운 사이에도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20평대는 아직까지 9억 미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직 있어요. 입지는 되게 좋은데. 그리고 이제 7호 라인 같은 경우 상계, 중계, 하계, 뭐 학세권이라든지 뭐 상계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많죠. GTX C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라든지 문화복합센터가 나는 아레나라든지 이런 호재가 많은데 재건축이 되는 안전진단의 현지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중계 같은 경우는 학세권이죠. 학세권 수요가 있는데 9억 미만짜리 주택들 있고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다음에 하계도 동부선이 지금 이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죠. 계획이 아니라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동북선이 왕십리로 연결되는 동북선이 있고 여기도 재건축이 되는데 9억 미만짜리가 있어요. 결국은 요런 지역들도 지금 이제 그 가격들이 좀 움직일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불광동 쪽도 9억 미만짜리가 있죠. 여기도 이제 GTX A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3호선, 6호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주변에도 정비 사업들이 좀 있어요. 결국은 이런 지역들 서울에서 9억 미만짜리로 입지가 좀 괜찮으면서 물건과 입지에 변화가 있는 지역들이 빠르게는 6월 이전이죠. 왜냐하면 6월 달에는 중과 대상이 이제 양도세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은 5월 달에 다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좀 잠잠하고 서울에 거래가 잠잠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내가 달려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그 시기가 저는 5월 달이라고 생각하고 6월 달 그리고 7월 전까지는 이런 아파트들이 좀 많이 소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경기도를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7호선 라인에 상동역부터 쭉 가서 요 부천종합운동장 라인까지 여기도 이제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소사 원시선 쪽도 무시를 못하는 게 소사역이 있어요. 여기에도 뭐 촉진지구가 좀 해제된 데가 일부 있지만은 구축 아파트들 되게 낡았어요. 그래도 이 소사역이 연결됨으로써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조금은 약진을 할 수 있고, 이 이제 소사역 주변 쪽으로 보면은 주거지가 있는데 노후된 아파트들이 조금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광명도 사실은 6억 미만짜리 아파트 남아 있고, 철산동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하안동 정도가 그런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하안동은 미래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의왕의 요 동네는 비싸고, 이런 그 오전동이랑 의왕시청역 주변 사이에 여기도 되게 많이 천지 개발하는 게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6억 미만짜리로 진입할 수 있는 저평가,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인동선 라인 요런 쪽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포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산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성포역하고 성부역의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건데, 주변에 용적률이 낮은 재건축 아파트들 6억 미만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역, 호수역 요까지도 일단 안산은 많이 가격들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하반기에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원의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신분당선, 분당선, 그 다음에 GTX C 노선, 인동선 요런 지역 주변에 정비 사업지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대형 평수인데 그 중형 평수랑 가격 차이가 조금 덜 나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들도 사실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용인의 수지 같은 경우, 용인의 수지도 교육에 대한 수요랑 신분당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6억 이하짜리 아파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찬동, 구리의 인창동 여기도 별내선으로 이제 잠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에도 6억 미만짜리로 주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산도 바라보셔야 돼요. 다 이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돌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월 이전에는 이제 9억 정도 미만짜리의 주택들이 조금 움직임이 강할 거고 6억짜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이후에는 한 6억에 대한 부분들 이하의 아파트들, 적어도 4억대, 5억대 아파트들이 6억대로 대출 때문에 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 무주택자가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무주택자가 집 사기가 더 힘든 시장이 와요. 결론적으로 하반기가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양상들이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과 공급이랑 이제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일어날 건데, 우리는 그 중에 접근 방법을 이 부작용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